기억하시죠? 전에 우리 한번 다도를 맛보기로 경험을 시켜주셨는데 우리 다헌 김미수님입니다. 인천 무형문화재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큰 국제 우리나라 행사들을 대부분 다가 이제 다도 관련된 걸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는 내가 우리 여기 문공님하고 같이 청리움에 초대받아서 한번 가서 좋은 경험도 하고 왔고, 그리고 항상 하시는 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워서 가정에서 이걸 좀 생활하기를 굉장히 원하서, 지난번에 우리 김미수님이 한 3번 정도를 제대로 해야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1차로 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광진 대장님께서 오래전에 수십 년 전에 받은 보이차를 좋은 걸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따가 한번 맛있게 이걸로 한번 한번 해서 쟤는 진짜 좋은 거 사기 힘든데 좋은 걸 몰라서 못 쓰셨어. 근데 지난번에 얘기 듣고 나서 갑자기 집에 있던 게 생각나나 봐. 오늘 갖고 오셨어요. 이따가 한번 맛도 한번 보고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미수님한테 넘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우선 차에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은 제가 따로 PPT를 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은 그냥 실습 위주로 우리가 집에서 이제 요즘은 옛날에는 아니었지만 옛날에는 그냥 티백 위주로 우리가 녹차를 마시는데 요즘은 차 문화가 조금 그래도 많이 알려져서 잎차를 드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잎차를 고르는 요령과 보관하는 요령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게 우릴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맛있는 차를 드시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가볍게 무겁지 않고 그냥 오늘 뭐 실수하셔도 되고 뭐 흘리셔도 되고 전혀 부담 가지. 처음에는 누구나 다, 저도 그랬었고 지금도 그럽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 제가 차를 교육을 나가보니까 너무 조심스럽게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대. 왜냐하면 그게 불편해서라기보다는 익숙하지 않음에 대한 불편함이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다 조심스럽게 뭔가를 다루었었는데, 물질이 너무 풍부해지고 빨리빨리라는 산업화에 우리가 그게 적응하려다 보니까 시간 대비 효율을 극대화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품위 있고 우아하고 여유로운 것은 다 보류시켜 놨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니어 이 시점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평온하고 조금 더 담대함으로 우리가 그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더 적합하지 않나. 근데 우리가 젊은 애들은 정말 품격 있는 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와 정신을 동시에 이 차 속에서, 다래 속에서 우리가 다래 교육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학생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해서 학교에다가 또는 유치원에다가 또는 복지관에 저희들이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고, 예전보다도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되어져서 지금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저는 이제 차인연합회에서 우리 이기래 이사장님이 배우시고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인천에서 차문화 협회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의 차 고려시대부터 쭉 조선시대까지 고정을 하면서, 이거 우리 조선시대에 우리 교수들이 또는 귀족들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 방법들에 대한 문헌을 전체 조사를 해서 규방다래라는 거를 문헌을 만드셨습니다. 찾으신 거죠. 찾으셔갖고 그거를 1년의 과정을, 차 우림이나 접대하는 전 과정을 무형문화재로, 인천무형문화재로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를 처음에는 30시간 교직원 직무 연수를 통해서 배웠었고, 그 다음에 2년 동안 2급 과정을 배웠었고, 1년 동안 대학원 과정을 배워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험을 그러니까 2급에서 시험을 한번 치고 실기시험 치고 1급에서 이제 시험을 쳐서 지금은 10년이 되었습니다. 또 이제 이수자가 되려면 전수자가 되고 10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협회에 3년 동안 또 재능 기부를 해야지만이 이수자를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근데 저는 해수는 됐지만 아직까지 협회에는 기여하지를 못했습니다. 제 단독으로 활동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일종의 우리가 어찌 보면은 묻혀져 버리고 몰랐을 수도 있는 거를 우리 이사장님이 가천대학하고 손을 잡고 가천대학의 학과도 만들면서 거기에서 인천에서는 해마다 이 차인연합회에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하면은 우리나라의 각가지 차와 각가지 다식과 각가지 차 도구가 전시가 되고 그래서 행사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시대회를 나가서 이 다식을 만드는 경시대회 상을 수상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다식 문화가 발전을 하는 겁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재료를 가지고 상상치도 못했던 모양으로 우리가 와 어떻게 사람이 저런 생각을 했을까 싶을 그런 거를 우리가 있는 농축산물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그거를 다식을 만든 그것도 아주 맛있게 앙정스럽게 또는 예쁘게 또 그렇게 만들어서 우리 다식에 있는 이런 차탁에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분들이 또 누군가는 기여를 하고 계신 거죠. 또 누군가는 찻잎을 잘 따서 그거를 잘 덮어서 제다라 그럽니다. 아주 맛있게 차를 제다할 수 있는 기술을 또 지금도 부단히 그거를 300도씨 되는 가마솥에다가 진짜 그 화염을 이렇게 가면서 그 맛있는 차를 우리기 위해서 지금 우려서 드실 수 있게끔 차 맛을 잘 내기 위해서 누군가는 또 제다에 지금 이 시간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지금 그에게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누군가가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차 문화라는 것이 탄생돼서 우리는 약간의 경제적인 지불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즐길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는 우리 뒤에는 누군가를 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우리 찻자리가 지금 올라와가지고 보면 찻잔이 개별 찻잔을 제가 이제 받침하고 해서 드렸을 테고 다식이 있을 테고 지금 다와꼬지가 있을 테고 그죠? 이제 요런 제가 다간은 가져왔지만 요런 다간이 있을 것이고 또 조그마한 수구가 있을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는 젓가락으로 사야지만 지금 편의상 포크를 썼습니다만 포크 밑에는 또 수저 받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받침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생략인데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제 이게 뭐 제게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약식으로 배우고 어느 날은 아주 풀로 한번 풀로 갖춰갖고 옷도 한복도 한번 입고 이래가 풀로 갖춰가지고 한번 우리가 행사를 해보면 좋겠다. 어디 가서 저 청룡 같은 자연 환경 속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해보면 정말 좋겠다. 가을 같은 데는 짠디밭에도 돗자리를 깔아놨고 거기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우리끼리 자연애를 한번 펼쳐보면 배운 사람들끼리 가서 펼쳐보면 그 자체도 너무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차를 우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차는 한 300평 정도 되나? 300평 되는 그 차밭에 명당에서 난 차를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좀, 예,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녹차입니다. 녹차인데, 이 차는, 명당에서 이제 감정이 나온 자리에서 자란 차이기 때문에 일반 다른 데서 자란 차하고 기운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를 마심으로 해서 우주의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기운을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 매일 자면은 기운을 받는 것처럼 생명이니까 거기서 계속 자라고 1년 내에 자라갖고 이 에너지가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가 도망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드시게 하려고 지금은 이제 여기 있는 게 전부 다입니다. 작년에 거고 올해는 아직까지 작년에 눈이 너무 많이 와갖고 4월달까지 거의 눈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좀 냉해를 입어서 차나무가 죽지는 않는데 잎이 거의 많이 못 피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수확량이 1kg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체 수확량이 5kg밖에 안 됩니다. 5kg 다 따도. 그래서 이 차가 이제 제가
이제 BMP 기술을 좀 적용을 해서 저희들이 특별한 한국의 발효법을 해서 제가 FDA에다가 당뇨 또는 치매 예방, 그 다음에 다이어트의 성분이 나올 수 있게끔 차를 연구해서 FDA에다 등록하는 것을 제가 꿈을 꾸고 거기서 계속 하면서 지금 여기 있는 해문선님이라고 관리를 하고 계시거든요.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차를 한번 여러분들 드셔보게끔 하는 것이 오늘 가장 그겁니다. 그래서 예?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녹차입니다. 그냥 이제 황차는 있긴 한데 황차는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녹차하고 그러면 황차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면 녹차는 영양 성분을 봤을 때 녹차가 월등합니다. 영양 성분을 봤을 때 왜? 처음에 가지고 있는 엽록사가 가지고 있는 여기 비타민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가 더 월등하지만 이것이 발효가 되면 갈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 갈색으로 변한 거는 비타민C가 산화가 되면 갈색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타민C가 산화된 게 발효차인데 그럼 발효차는 또 뭐가 좋아? 녹차는 약간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기운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근데 발효차는 약간 양은 아니지만 중성에서 양쪽으로 약간 기울여져. 그래서 몸이 찬 사람은 황차가 더 좋습니다. 우리가 보이차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황차라고 해서 지금 하동에 가서 많이 있고 이제 보성에 가면은 이게 엽전처럼 나는 떡차가 있습니다. 엽전 고리처럼 만드는 병차라고 그러죠. 이렇게 고리 치면서 오쟁이에 끼워서 하는 그걸 불에 살짝 구워서 우려서 먹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좋다, 더 나쁘다고 우리는 얘기해 볼 필요가 없다. 제가 어느 날 황차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그게 내 몸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은 녹차가 먹고 싶다 그러면 그게 내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드시면 돼. 다 과하지 않으면 된다. 하루에 한 5잔 정도? 5잔 정도. 근데 이 녹차에 들은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카테킨이라는 이제 일종의 이제 우리 커피하고 들어있는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하지만 민감하신 분들은 잠을 잘 못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에는 드시되 아주 연하게 드시라. 아주 연하게. 그런데 낮에는 좀 드셔도 활동을 하니까 괜찮으시잖아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아무리 먹어도 잠 오는 거랑 전혀 상관이 없다. 이런 분도 있습니다.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 차를 제가 반반씩 나눠가지고 제가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우리셔야 돼요. 직접 우리셔야 돼요. 그래서 많은 양은 한 1인당 한 2잔 정도. 이렇게 차잔을 따르는 물의 분량은 8부 정도. 7부 반 이제 8부. 7부는 약간 적은 듯하고 8부가 넘어가면은 이게 너무 많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8부 정도, 7.8부 정도 이렇게 약간 모자란 듯이 이렇게 우려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반반씩. 이게 이제 3개가 있는 걸 들고 왔거든요. 딱 3개가 남은 거를 들고 왔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차로 배우면서 이 차 행위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지만 결국은 따라가면 진짜 좋은 차가 뭔데 이게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정말 이게 아무것도 아니어도 아무런 그게 없어도 진짜 좋은 차를 마시는 게 힐링이 되고 행복하다니. 그런데 그거는 차를 마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아직까지는 이게 감별은 약하거든요. 그거는 미래가 특별히 발달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맛의 희열이 다른 거죠. 이거 제가 우리 차, 저 흰 거. 이거? 예.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제가 우리가 한 산화력이 있지 않습니까?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그래서 얌전하게 따르는 것보다는 조금 위에서 제가 우리나라 차는 세차를 안 해도 된다지만 제가 다간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세차와 다간을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이 차를 이렇게 버리는 것 자체도 너무 너무 저는 마십니다. 너무 아까워서. 끓는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좀 식혀가지고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따라가는 아니 옛날에 여기 내가 90도 80도로 해놓은 거예요. 예 원래 차에 맞추려고. 여기 또 물을 붓는 순간에 한 김이 날아갑니다. 근데 이 차에 몇 그램에 물을 얼마를 하는지 그거를 좀. 보통 우리가 거기 본인 혼자서 드실 때는 한 2g 정도, 그러니까 티스푼 한 스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인 한 석 잔에서 뭐 또 연하게 드신 분에 따라서 다르지만 물의 양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를 다르겠지만 찻잔에 물만큼은 그렇게 하면 한 2g 갖고 하면 한 넉 잔에서 5잔 정도는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4번만 먹고 2번만 우리고 버려야 되는 이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차를 제다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랫동안 우려 나오게 하는 제다 기술이 좋아서 그렇고 제다 기술이 나쁘면 2번만 우려도 차가 안 우러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좋은 차냐 또는 차를 제다가 안 됐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딱 뭐다 이렇게 사실을 말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거는 뭐냐면 드셔보시면서 감각으로 이 따로 갖고 드셔보고 우려 나오면 계속 우려 드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찌꺼기는 이 차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하나도 안 버립니다. 이거 하고 나면 전부 다 모아서 냉동실에 두거나 아니면 모아뒀다 냉장고에 뒀다 밥 하는데 그냥 넣습니다. 이 영양소가 그대로 다 있거든요. 여기 차에서 우러나는 거는 정말 얼마 아닙니다. 이거를 모아뒀다가 떠가는데 넣어 드셔도 되고 이 자체가 양이 많으면 나물로 무쳐줘도 됩니다. 정말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 입차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욕조에서 이렇게 사우나 이렇게 조격을 하실 때 있잖아요. 이거하고 소금 조금 넣어서 조격하시면 너무너무 피부가 항균작용도 피부도 굉장히 매끄러워지고 세수할 때도 그렇게 쓰시면 더 좋고 이것도 입차를 그냥 우리가 부직포에다 넣어두시면 냉장고에 탈취제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게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녹차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성비는 최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 차에 비해서. 근데 유통기한은 얼마인가요? 녹차는 유통기한은 보통 밀봉이 됐을 때는 1년 정도 뭐 이렇게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발효차는 좀 길게 해도 되는데 근데 또 이제 따지면은 어디다 보관을 했느냐 어떤 온도에 보관을 했느냐 이게 딱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차가 쉬운 것처럼만 보지만 딱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조건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이 차를 한 10초 정도 더 있다가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흠뻑 흘리고. 예. 지금 다식도 드시면서 차를 한번 드셔보십시오. 자, 찻잔 이제 드시면서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어떤 격식을 막 이렇게 갖추지는 않을 겁니다. 않을 거고. 오늘은 이 혀끝에서 차 맛을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행위는 그 다음이거든요. 차의 매력을 느끼셔야 돼요. 차의 매력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밖에 활동하시면 내가 차를 우려서 대접하는 기회보다도 내가 차를 우려서 주시는 저처럼 이렇게 오늘 이렇게 펼쳐서 차를 대접하는 사람을 팽주라 그럽니다. 이제 팽주가 이렇게 해드리는 우려서 드리는 차를 드실 때 딱 2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드실 때는 차를 받아서 드시는 거와 다식을 드실 때를 어떻게 드시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품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 어디 차를 좀 배웠냐?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어떤 거는 배우고 오셨나? 이렇게 되는데 찻잔을 이렇게 팽주가 이렇게 이제 다 따라 드리는 분이 이제 팽주가 되는 거잖아요. 이 자리에서는 차를 따를 때는 한 손을 따르지 않습니다. 근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선비차라 해서 다간을 이제 이게 있으면은 이렇게 다간을 누르고 이렇게 눌러서 이제 무릎 위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해서 남자 같으면 이렇게 해서 선비차를 하지만 여자 같은 경우에는 손을 반드시 뚜껑을 덮고
얌전하게 따르는 겁니다. 이때 따를 때 쭉 갔다 그냥 오고 쭉 땡겨. 처음에 갔을 때 잠깐 멈췄다가 따르고 들어서 약간 멈춰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이게 멈춤이 있다라는 거는 엄청 사람을 품있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차를 따라줄 때도 그냥 주르륵 부어준다는 느낌이 들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들 때 쭉 이렇게 오는 느낌하고 이게 오는 느낌은 다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을 굉장히 귀하게 모시면 접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자기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정말 멋있다. 내를 이렇게 귀하게 대접을 하는 거구나. 이게 소통의 관계에서 최고의 무기라는 겁니다. 커피 한 잔 주는 거는 그냥 이렇게 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만 차는 끊임없이 우려서 대접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의 마음이 한결같은지 같지 않는지를 볼 수 있는 차짜리를 딱 해보면은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알 수가 있는 자기도 모르는 섭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차 생활을 통해서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수행. 뭔가 마음을 다듬을 수 있는 수행이 되는 차가 너무 맛있어 나옵니다. 어우 살에다 큰일 났네. 괜찮으세요? 너무 많이 먹지 말어. 찻잔 드는 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요 손마디가 시작되는 마디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제 손을 이렇게 다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도 떨어져서도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서도 안 되고, 손가락을 다. 절대로 복이 새어나가지 않게끔. 예, 손가락이 이게 붙지 않으면 그 사이에 복이 다 새어나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찻잔을 이렇게 들었으면 요 굽이 있는 데가 요 손가락이 시작되는 여기다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말씀은 뭐냐, 이렇게 가운데 오지도 않고 손끝에도 이렇게 걸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손끝에 잘못 걸치면 쏟아지면 이게 뜨겁기 때문에 다 화상하고 이게 좋으려고 만났는데 뭐 한 사람 쏟아가고 뜨겁고 뭐 뒤었다 하고 이러면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려놓은 다음에 올려놓은 이 손사의 엄지를 앞에를 지지를 합니다. 흔들거리지 않게끔. 그런 다음에 반대편의 손도 똑같이 이렇게 가지런히 손가락에 세지 않게끔 다 모아 붙입니다.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끔. 대부분 하면 이렇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딱 해서 요 새끼 손가락이 요 있는 중지에다가 나란하게 겹칩니다. 밑에서 마치 말아 올리듯이 이렇게 딱 해버리면 손이 이렇게 말아 올리듯이 딱 하면은 이 손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잔을 이렇게 든다든지 이 가장자리에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이 자리에 손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너무 작으면 사실 불편해요. 너무 작으면. 근데 요렇게 말아 올려서 앞에는 앞에를 지지를 했고 뒤에는 뒤에 엄지를 갖고 뒤를 지지하면 앞뒤로 밀기 때문에 이 잔이 떨어뜨려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가슴 높이에서 오르락 자기가 가장 편한 자리가 본인이 가장 편한데 너무 이래 있어도 어색하고 너무 쳐져 있어도 음식을 갖다가 밑으로 쳐져 있으면 이게 비위생적이고 그래서 가슴 높이 적당한 데다가 팔꿈치를 이렇게 벌려도 불편하니까 약간 붙이는 듯 하면서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면 편안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때 이 어깨가 쑥 안 올라가도록 어깨도 내리면서 편안한 자리에 있다가 쭉 이렇게 손을 갖다가 쭉 해서 이때 입이 이 잔을 흘릴 것 같으니까 이렇게 찾아가는 일이 없고 절대로 내 입은 먹으러 빌려가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내 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남한테 빌려가지 않는 내 먹을 것을 구걸하러 다니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내 입으로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내 역할이지 내 입이 빌려 다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우리가 격이 낮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사람은 줄 때까지도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기다리는 거를 남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보통 성공을 많이 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덜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것보다 부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하시면 자기가 자연스럽고 편안하면 상대도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드시는 거 보면 엄청 불편해. 그럼 내 마음도 불편해. 그 자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자리가 상대방도 불편하지 않고 나도 편안한 자리가 뭔가를 익숙해지면은 모두 다가 편안하게 느껴져요. 처음에 배울 때는 다 불편하게 여겨져요. 그래서 잔을 들어서 이때는 잔이 가까이 올 때는 눈을 앞을
많이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때는 잠을 내려다보면 차색을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때 들어와서 그냥 바로 입으로 가시는 아닌 거 딱 오면은 차향이 딱 느껴진다고요. 그때 향을 한번 들이키고 차를 한 모금 해서 입안에 우리가 와인 드시듯이 입안에 쫙 보면 잇몸하고 이런 데서 가득하면서 잇몸에 살균도 되고 치주염도 없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혓바닥에서 느껴지는 차 맛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뜰본 맛이냐 풀 맛이냐 고소한 맛이냐 단맛이냐 이 맛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 맛에 따라서 우리가 또 오장이 어떤 사람은 비린내가 난다는 사람은 비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써다 이런 사람 물론 차를 쓰게 우려서 그럴 수도 있는데 똑같이 우렸는데 너네 어떤 말이야 야 난 너무 써다 이런 사람은 심포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이래 시냐 이런 사람은 또 간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는 내 오장에 관련되는 일이다. 그래서 차를 드실 때는 천천히 드셔야 된다. 천천히. 조금 더 온도를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차향이 처음에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몇 번 하시면 이게 차향을 한 번도 이렇게 의식을 갖고 맡아본 일이 없기 때문에 지나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는 의식을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 차향이 다른 사람보다 빨리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로마 요법이에요. 다른 게 아로마 요법이 아니라 뭐 기름을 뭐 했다 해서 아로마가 아니라 이런 수박향 이게 아로마 요법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향을 즐기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소화효소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우리 참외 향이 있지 않습니까? 참외향, 오이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같이 즐길 수가 있어야 된다. 느끼면서. 거의 다 우러나지시면 우려나실 때까지 드시면 됩니다. 떨어지지 말고. 예. 차를 따를 때는 위에 꼭지를 그렇습니다. 손을 이렇게 다 모으셔가지고 손가락을 다 남자분이 예, 따르면 맞습니다. 선비차라고 그랬는데 여자분이 따르면 뭐라고 그러죠? 연비서는 그냥 생활 나랍니다. 여자분들 하신 거는 그냥 생활 나랍니다. 남자의 차 이름은 선비차가 있고요. 선비차라. 예. 여자는 그냥 생활차라고 그럽니다. 예. 여자는 예. 그리고 이제 가루차를 객분을 하는 차가 따로 있습니다. 가루차는. 그거는 뭐 테크닉도 필요하고는 다음에 한번 우리가 더 많이 익숙해지면 하고. 그리고 찻잎을 이제 포크를 끄집어내고 찻잎을 한번 씹어 드셔보십시오. 예. 찻잎을 하나씩 꺼내가지고 좀 차 뿌려 드시고 그 다음에는 아니요 한 번만 8부 정도 따고 번 했죠? 예. 세 번에 논하죠. 한 번도 안, 세 번 안 넣어도 돼. 한 번만에 쭉. 한 번만에 차를 따를 때는 한 번만에 따르시고 지금은 조금 많이 따르셨잖아요, 그죠? 한 번만에 따르세요? 한 번만에 따를 때 8부 정도 되게끔 따르시면 세 번이요? 한 번. 정도. 왜 그래야 되냐? 이게 뜨거운 거지 않습니까? 이게 9구 정도 따르면 찰랑찰랑해갖고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7부, 8부를 이렇게 따르는 이유가 다 안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안전하고. 이게 뜨거운 물에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외로 우리가 이게 커피를 타거나 이러면서 화상이 있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화상병원에 가보면요, 진짜 어떻게 이런 걸 갖고 화상을 입었냐 할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일에 화상을 오는데 전기장판에서 하다가 화상을 입는 사람, 커피포트 꼽으려 타다가 발로 차갖고 화상이 있는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차를 따라 주실 때는 찻잔을 이렇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냥 따라 주시면은 그냥 가벼운 목례만 하시면 됩니다. 이 차를 이렇게 잔을 안 잡으셔야 된다. 잡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술잔은 이런 거 들고 이렇게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차잔은. 왜냐하면 뜨거운 거니까 따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약간의 차고만 있어도 이거는 또 화상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따로 주시면은 가벼운 목례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차잔을 들 때는
두 손으로 이렇게 돼. M자로 이렇게 딱 해서 두 손을 댑니다. 이 차자를 한 손을 떡 이렇게 안 돼. 모든 다구는 두 손으로 간다. 따라줄 때도 두 손, 받을 때도 두 손, 사용할 때도 두 손, 젓가락 갈 때도 한 손으로 찌가 안 간단 말이죠. 젓가락 갈 때도 두 손으로 가서 집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집을 때도 집어갖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집어갖고 내 손을 받쳐서 떨어지지 않게끔. 떨어져도 내 손에 받친 걸 내가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들고 오다가 툭 떨어지면 이 버려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젓가락질을 하거나 포크질을 해서 집어서 손을 딱 받쳐서 내 입 가까이 와서 입을 할 때 먹을 때 이거는 약간 상대방한테 내 입이 먹는 모습이 입 안으로 들어가지 않게끔 살짝 가려주는 거. 살짝 가려주는 거. 이게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배려다. 근데 이 드실 때도 그냥 먹기 좋게 오물오물 이럴 때는 뭐 쩝쩝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 이제 우리가 가난 친구끼리고 내 혼자 있을 때는 또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진짜 귀한 비즈니스 자리를 가면 그게 굉장히 거슬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 저 사람 이 차 마시고 이 다시 먹는 거 보니까 이 품위가 영 아닌데 이 고급 비즈니스를 못하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제가 이제 알리바바 투자 담당 우리 한국 투자 담당자가 오셨을 때 제가 이렇게 이제 차자리를 마련해가지고 6분을 접힌 다리를 했어요. 차자리를 세팅하고 딱 했더니 그분이 한국을 7년 동안 왔다 갔다 했는데 한국 차가 이렇게 접힌 다리 한다는 걸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너무 자기가 너무 귀하게 대접받는 것 같아서 뭔가를 보답해 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대. 그러면서 만약에 이 회사에서 이번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운하게는 생각하지 말아라. 다음번에는 꼭 내가 코칭을 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코칭을 해서라도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다. 그것만 해도 큰 수확인 거잖아요. 그러면서 알리바바가 한국에 오면 꼭 이 차자리를 다시 한번 열어달라. 이게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대접한다는 그 귀하게 대접하는 그 받음으로써 이미 비즈니스의 3분의 2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저기 입구에서부터 다 안 내려가고 자리 안내해서 극진하게 모셔서 차를 우려드리고 다시 또 아주 예쁘게 세팅을 해갖고 우려드리고 그러면은 다시기 이렇게 차 드시고 나면 이게 약간 비었다면 다 살을 빼고 새로 더 예쁜 또 다른 다시기를 다 갖다 드리고 이러면 이게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가 물을 한 마를 먹어도 이 차자리는 지속할 수가 있어요. 근데 커피는 드시다 보면은 커피가 말하면 커피 리필을 한 두 잔 이상은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대화가 먹먹해지는 거예요. 이 뭔가 우리가 입다심이 없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약간 말의 주제가 끊겼거나 약간 민망하는 자리가 있을 때는 이거 차를 마시거나 뭐 먹으면서 그 자리를 회피하면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런 게 없다면 멀뚱멀뚱하게 쳐다봐야 되는 게 이게 아주 입장 난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우리가 연구를 했을 때 계약을 하러 갔을 때는 절대 아이스를 내지 말아라. 냉커피 이런 냉주스 이런 걸 내면 안 된다. 연구를 해보니까 계약하러 가서 이게 따뜻한 차를 마신 사람과 이게 아이스로 먹은 사람이 계약에 사인을 했을 때 캔슬할 확률은 아이스를 먹은 사람이 마음이 경직이 돼가지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죠. 릴렉스 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민감하고 작은 말에도 자기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계약하러 갔을 때는 꼭 따뜻한 차를 내야 된다. 따뜻한 차를. 이게 저희들이 이제 우리 차 문화가 굉장히 비즈니스 툴로는 굉장히 훌륭하다. 일단 이게 맛있고 안 맛있고를 떠나서 차자리를 딱 준비를 해놓으면요. 이미 그분들이 여기에서 이미 다 마음이 문이 열린 거예요. 제가 한 사례를 들면은 가평 말고 양평이에요. 양평에 가면은 대명 콘도가 있어요. 그 대명 리조트가 있거든요. 그 리조트가 한 10여 년 전에 갔을 때는 진짜 허름하고 진짜 볼품이 오셨어요. 그게 관리가 잘 안 돼갖고. 근데 이제 우리 동기가 그게 총지배인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총지배인에 한 4, 5억 정도 들여갖고 리모델링을 하려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해보니까 표도 안 나는 거라 해도. 그래갖고 전체 사업 계획서를 세워가지고,
우리 회장님한테 꾸중들고 뭐 잘릴 때 잘릴까지라도 이런 상태에서는 자기는 경영을 못하겠다라는 취지에서 80몇 억인가 예산을 올려가지고 리모델링 예산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님이 돌았나 이렇게 안 됐겠어요. 그런데 그 리모델링이 너무 잘 된 거예요. 자연에 있는, 그럼 안에, 식당에 안에 가면 돌담이 있어갖고, 밖에서 밥을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러면서 굉장히 MD도 잘해가지고, 그래서 그 대명 리조트의 대주단, 그러니까 주주죠. 그러니까 주주들을 모시고 주주총회를 하게 됐어요. 그때 뭐라냐면은, 대명 리조트 주주단한테 우리가 숙박료를 올리겠습니다. 숙박료를 15,000원을 올리겠습니다. 이거를 주주들한테 성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단이 그거, 아니, 누구 관리비 줬으니까 그것만 되지, 뭐, 돈을 더 올려갖고 하려고 하느냐. 당연히 안 해주려고 하겠죠. 그래갖고 우리 친구가 엄청 고민하길래, 내가 해줄게. 내가 해줄게. 이래가지고, 그 주주단은 회의하는 입구에다가 차자리를 쫙 세팅을 해갖고, 오시는 분도 차 대접을 다 하고, 안에는 뭐냐면은, 33분인가 그랬어요. 33분마다 전부 다 차자리를 다 식접시 하나에다 차 하나를 거기다 당근꽃을 올려가지고 딱 세팅을 한 거예요. 그런데 당근꽃을 올려가지고 뚜껑을 덮어놨는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꽃이 한 송이 딱 있거든요.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주주총회가 20분을 빨리 끝나버린 거예요. 통과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거기 위원장님이 굉장히 안티였고 반대였는데 내가 귀신에 홀린 것처럼 내가 성의를 내줬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성질을 내갖고, 부사장까지 하고, 또 계열사 대표까지 하고, 이제 퇴임을 했죠. 이게 그래서 저는 제가 몇 번의 경험을 이렇게 해봤을 때, 우리 차짜리가 주는 그 비즈니스 툴로서는 월등하다.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 며느님을 보거나 따님을 볼 때 상견례를 할 때 이런 자리를 한번 쫙 펼쳐서 주면 정말 시어머니로서 또는 친정어머니로서 최고의 품격을 노려.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식에서 제가 찻자리를 한번 해드려 봤어요. 결혼식 막 하는데, 근데 요즘은 뭐 호텔에서 그러니까 반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어가지고 아주 의지가 강하지 않으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야외에서 하는 그 팀에다가 찻자리를 이제 이렇게 쫙 해뒀더니, 그때는 이제 우리는 신랑 측이었어요. 신랑 측에서 쫙 찻자리를 해갖고 오는 사람마다 차를 대접한다니까. 신부 측에서 이 패백 드리는 건 줄 알고 옆에 접근도 못한 거예요. 패백 드리려고 준비해놨는 줄 알고. 너무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를 해놔니까 그걸 손을 못 대겠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거는 제가 이제 시어머님께서 우리 신부님을 위한, 신부님 가족님을 위해서 접빈하는 접빈 다닙니다. 차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 있는 그 신부 측에 있는 손님들이 너무 멋진 시어머니 만났다고, 너가 딸 결혼해도 정말로 저런 멋진 시어머니 만났다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지금도 잘 살고 있죠. 그래서 우리 차가 주는, 우리가 사실은 몰라서 그렇지 알게 되면은 너무나 더 좋은 게 많다. 그래서 오늘 이런 차 드리는 거는 사실은 이제 개별 이런 다관하고 찻잔이 있어가지고 자기 거를 넣고 자기가 우리고 물통도 이제 마우병도 있어가지고 자기 마우병 갖고 물 따르고 그러면 얼마만큼 따르고 이런 걸 해야지 되거든요. 근데 제가 한 4번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4번 정도는. 그래서 다음에 올 때는 마우병에다가 마우병을 가져오시면 물을 끓여서 담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다음 기회가 되면 이 차 다구 세트를 다 해도 한 10만 원이면 이 5인상의 차 세트를 살 수가 있거든요. 이거 집어 던지지 않으면 대물림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0만 원 정도면은 우리가 자기 차 다구를, 일단 여러분들이 차를 즐기시려면 이 차 다구가 있어야 됩니다. 차 다구가 있어야 차를 드시고 싶은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테이블 위에 올려셔도 되고 아니면 차상 하나 준비해갖고 올려놓고 상포 딱 덮어놨다 할 때마다 그거 가져와서 그냥 따고서 물만 포트 누르면 되거든요. 물만 포트 누르면. 아까 차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관했는데 보통 녹차는 그에 먹어야 되는 게, 그에 드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녹차는. 왜냐하면 놔두면은 그게 이제 산화가 되지 않습니까? 오래. 우리가 음식에는. 근데 발효차는 오래 두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두실 때 절대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된다.
냉장 보관하시면 안 되고, 습기가 많은 곳에 두시면 안 되고, 햇빛에 두는 곳에 두시면 안 되고, 그늘지고 바람이 서늘하게 바람이 통하는 통풍이 잘 되고 잘 되는 곳에 두셔야 되고, 주방하고 화장실하고는 거리가 먼 곳에 두셔야 된다. 화장실에는 알게 모르게 그 가스나 이런 우리가 못 느끼지만 독가스 같은 게 많이 올라온다. 우리가 변기에 누르고도 균들이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기 뚜껑을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도 물을 넣을 때는 반드시 변기 뚜껑을 덮어놓고 눌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균들이 엄청나게 날아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화장실하고는 멀리, 냉장고하고도 멀리, 주방하고도 멀리. 주방에는 왜냐하면 이 차는 냄새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합니다. 전체 냄새를 다 빨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롱 안에 실리카게를 넣어놨는데 장롱 안에 넣어놨는데 이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냄새를 다 빨아들여버리니까.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가져오신 차다 보면은 종이 이렇게 싸잖아요. 종이는 다 통풍이 됩니다. 통풍이 되기 때문에 저게 저 상태로 오래 두게 되면 밀봉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오래 두게 되면 곰팡이도 피지만 가운데 있는 모든 냄새를 쟤네들이 다 빨아먹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빨아먹어요. 저기 이제 거실에 예. 보관 잘한다고 거실 쪽에 놔뒀던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전혀 그럴 건 없을 것이다 가져왔는데 그 사이에 또 비네. 예. 한번 돌려가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곰팡이 핀 모습을. 예. 한번 쭉 돌려가면서. 보이죠? 예, 보이차. 비싼 건데 귀한 건데. 우리가 차를 이래 주시는데 이제 하얀 게 곰팡이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주시는 분 입장에서는 엄청 귀하게 준비해서 주신다. 발효가 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받는 분이 이게 얼마짜리인지도 모르고. 이게 좋은 건가? 그러면 아니요, 피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데 이렇게 폈다. 예. 습도가 높아져가 그러면 이거 뭐 먹는 거예요? 예. 아, 아깝다. 전체 다 이제 못 먹는 거. 예. 그럼 뭘로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곰팡이균은 포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장고에서도 곰팡이가 핀 게 있으면 그 냉장고 전체를 버려야 됩니다. 그 포자가 다 있는 그걸 내가 먹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은 그게 연구 논문에 의해서 곰팡이균이 바람을 일으킨다는 연구 논문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혈전이 뭐 문제가 되는 것도 되는 거지만 곰팡이균이 굉장히 무섭다. 우리 발톱에 손톱에 이것도 전부 다 곰팡이균이고 여기 지루염 나오는 것도 다 곰팡이균이거든요. 탈모도 곰팡이균에서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생강의 곰팡이균은 무조건 그 안에 있는 냉장고 전체 거를 다 버리고 다 소독하셔야 됩니다. 생강에 있는 곰팡이균은 발암물질이란 말이에요. 그게 포자가 전부 다 날려가 있는 거예요. 폈다 하는 순간 그거를 여는 순간 전체 포자가 다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거는 소독을 하고 알코올로 소독을 하고 냉장고 전체에 있는 걸 다 버리시고 다 닦아내시고 소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강을 그냥 냉장고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생강차는 진짜 조심해서 사드셔야 된다. 왜? 곰팡이가 핀 거로 생강차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강차만큼은 본인이 만들어 드셔라. 아니면 진짜 그런 원리를 아는 사람이 만든 차만 드셔라. 그래서 우리가 생강은 대충 곰팡이 폈다고 긁어갖고 쓰잖아요. 굉장히 위험하다. 가서 보고 생강에 곰팡이가 편 거를 파는 거 있으면 그거는 거짓거리 물건은 전체를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원칙으로는 안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에 걸리는 요소들이 뭔가 좋은 것만 먹고 뭐 이런다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병을 만들 수 있는 인자들을 접해도 그걸 무감각해졌다는 거예요. 저 사람 건강했는데 어느 날 막 나빠졌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순간적으로 노출되면 그럴 수가 있다. 그래서 곰팡이균을 절대로 예사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집에 곰팡이균은 어떤 식으로도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도 그냥 두시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옷에 곰팡이균이 피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세탁을 안 해갖고 뭐 한 번 입었는데 괜찮겠지 하고 넣어뒀는데 여름 지나고 나면 곰팡이 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장롱에 전체를 드러내서 일광욕을 시키고 다 하셔야 됩니다. 우리 요즘은 에어졸 해가지고 거기다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로서 시작이 됐지만 저런 차가 굉장히 저 정도 포장을 했으면 그래도 비싸게 주고 사서 귀하다고 좀 감사함에 담내를 주셨을 텐데 잘 드셨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지만 아까워서 먹지도 못하고
예. 한좀 있다가 예. 그래서 우리는 아끼면 안 된다. 우리 나이에는 아무것도 아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젊었을 때는 다음에 쓰기 위해서, 다음에 더 좋은 걸 하기 위해서 아껴뒀다가 좀 못한 것부터 먹고 못한 것부터 쓰고 있는데, 지금은 최고 좋은 것부터 먹고 최고 맛있는 것부터 먹고 가장 귀한 것부터 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절대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달이 되면 지금부터 더 좋은 것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고요. 옷 같은 것도 아낀다고 뒀다가 세월 지나면 원래 옷도 이게 연령이 있어갖고 해가 지나면 옷도 늙는단 말이에요. 지금 있는 것보다는 3년 뒤에 입으면은 똑같은 옷인데 한 번 세탁했을 뿐인데 뭔가 보면은 약간 뭔가 본 게 2% 부족한 것 같은, 이게 프레시함이 안 느껴진다는 거죠. 뭔가 입으면 사람이 좀 약간 추리해 보인다 그래야 되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것처럼. 예. 그래서 지금은 좋은 거부터, 귀한 거부터, 맛있는 거부터. 예. 그게 가장 저는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오늘은 간단한 차 맛을 혹시 맛을 느껴보시고 혹시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신가요? 차 드셔보시고. 오늘 차는 연하게 드신 겁니다. 연하게. 오늘 진짜 부드러웠어요. 네. 향이 강하지 않아요.